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은 유력한 낙마 대상자로 꼽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여당 의원과 위원장조차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년까지 1년간 미국을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계기가 돼서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 논문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사과하시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길 희망합니다.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정 의원님. 김민석 총리부터 해서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 먼저 사과하고 시작합시다라는 청문회 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당이 전략을 일단은 좀 로키로 가기 위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청문회 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사과할 생각 없다 뭐 등등 하면 이게 국민의 분노 지수가 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일단 좀 엎드리고 보는 뭐 그런 전략을 오늘 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서 먼저 좀 김을 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야당 애들이 뭐 지적하고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제 이 여당의 위원장과 여당 의원이 나서서 좀 김을 빼놓고 시작하는 뭐 그런 전략을 오늘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자녀의 어떤 유학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예. 몰랐다는 건데 글쎄요. 그때 뭐 다 이 교수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예. 논문 문제 같은 경우는 해명을 하겠다. 근데 포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자신의 눈높이가 다르다 했는데 이게 뭐 눈높이가 서로 다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 논문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이 뭔가 자신이 보기에는 표현하지 않았다는 걸 아주 강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과를 안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잠시 뒤에 다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진숙 후보자도 사과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논란 역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라는 의혹입니다. 제자의 논문인데도 자신을 일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던 일들 그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사실 그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70%는 제자와 공동 연구 혹은 참여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가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표가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실험이니까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예, 제가 입회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은 학생들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네, 학생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체가 학생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전혀 그러면 아닙니다. 후보님이 연구 노트를 직접 쓰셨어요? 당연히 이 학생들이 연구 노트를 쓰고요. 저는 수첩에 그런 연구들을 네. 다 그 저장을 해서 네, 기록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본인이 일 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그럼 학위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사실 가능한 것이다. 연구를 기획하고 모든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방법론을 모두 계획을 해서 단지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제자 이름을 빼고 후보자, 교수 이름만 넣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주한 프로젝트니까 일저자는 당연히 교수인 나다라는 논리인데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했던 이 검증단이 저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제자 논문이었지만 조언을 많이 했고 실질적인 저자는 나였기 때문에 제1저자로 나도 학술지에다 그걸 낸 거다. 이건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반 학술지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학위 논문이지 않습니까? 예. 학위 논문인데 박사학위는 이 사람이 받고 쓴 사람은 딴 사람이다. 말이 되나요? 이제 이진숙 후보자께서 자기가 이제 실질적인 지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논문이다. 그거는 경우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 순간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박탈되는 거네요. 사실상 박탈됩니다. 이거 박탈되는 법적 문제가 거죠. 될 수도 있고 그 논문 가지고 가서 어디에 취직을 했으면 오늘 이진숙 후보자 저 얘기는 제자의 논문을 박탈시킬 수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보시죠. 분명히 연구노트 쓰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연구노트 쓰진 않고요. 다 핸드폰에 갖고 있어요. 라고 답을 했어요. 연구노트를 안 썼다는 건 일저자가 아니라는 얘기다라는 게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이사장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요리를 해야 하는데 주방에는 안 있고 카운터에만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노트를 안 썼는데도 일저자가 된 것은 카운터에 있었으면서 이 요리 내가 요리한 겁니다. 라고 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물론 뭐 후보자는 사실은 인문학 지역하고 이공계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29년 전에 박사학위를 땄는데 예.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왜 그 제자를 좀 정인으로 불러 세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실제로 제자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물론 그 힘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총장과 지도 교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연구를 해가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그 분야에 일가견을 한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게 박사인데 예. 지도 교수가 논문을 다 기획한 것에 같이 연구한 박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걸렸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학술진흥재단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간다,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에서조차도 내가 일제자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본인의 어떤 박사를 받은 본인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당당히 해명한다고 하지만 저 해명은 매우 잘못된 해명일 수 있다. 위험스러운 해명이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있었던 색채 학회에서 학회장을 하면서 자기한테 좋은 논문 점수를 받는다든지 또 충남대학교도 뭐 캐리어를 보면요. 최우수 뭐 우수 연구자 무슨 상을 받았던지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 저런 부분을 가지고 우수 연구자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학교 자체가 연구 풍토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예. 그런 지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 연구를 한다는 건 맞아요. 뭐 실제적으로 대학은 박사 과정을 지도할 경우에는 연구 프로젝트의 그 교수에 따라서 같이 논문을 쓰고 합니다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까지 자기의 말하자면 일저자로서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박탈될 수도 있을 만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학계 얘기입니다. 앞서 보신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들이 표절 심각하다라면서 사퇴도 요구했었지요. 이 후보자, 검증단의 검증,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16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 행위로 저희는 판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정도 이제 학계 전반을 흔든 이번 사건을 보고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 행위를 하신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해 주시길. 자, 이거는 국민검증단에서 이 노란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의 이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표절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카피킬러로 해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카피킬러는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했던 논문들이고요. 그런 논문이 지금 이번에 국민검증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 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그런 그 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돌려서 나오는 거는 너무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네,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검증했던 이 검증단이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공계인데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문과 분들이 뭐 알겠느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검증단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카피킬러는 문장 표절만 검증하지 김건희 여사처럼 수작업으로 검증하면 표절률 지금 52%, 58%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걸요? 이미 저희가 준비 다 해뒀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증단과 논의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카피킬러 아니고 수작업하면 표절률 더 높게 나올걸요? 라는 게 반박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에 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이 지금 채택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표절률이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좀 이진숙 후보자의 말을 바로 반박할 수 있도록 증인에게 물어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검증단이 한 내용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걸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하기 전에도 그렇고 또 청문회 과정도 꼭 이런 말을 해요. 이공계 아니면 학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언뜻 들으면 저 말이 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강성호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막 얘기를 하면 아침에 뭐 자기가 먹을 걸 갖다가 뭐 차에다가 놨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생각하는데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혈령 비혈령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자, 논문을 썼는데 그 수행자들이 학생이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입회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논문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한 걸 제자가 학위 논문으로 또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위 논문 지금 이진숙 후보자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 자, 같이 수행을 해서 공동을 하면 이 논문을 다 같이 공동으로 한 사람들은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석사학위 논문을 써도 되고 또 다른 박사학위 받을 사람이 그놈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박사학위를 쓰면 되는 겁니까? 뭐 논문을 돌려쓰기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마치 뭐 이공계 이런 걸 잘 몰라서 뭐 우리 세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보통적으로 같이 수행을 하면 이렇게 씁니다. 아니 같이 수행을 했으면 박사학위 논문은 끝나야 하는 거지 어떻게 그 논문을 갖다가 다 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런 말을 반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증인을 안 받아줬을까? 증인 신청해서 증인이 얘기하면 저희 다 거짓말하는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